그거는 미 의회가 포획됐기 때문에. 전미 총기 협회인가 뭐 있어요. 거기서 로비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으로 로비를 합니다. 그 돈이 다 얘네들 그 가격에 이 상품, 이 총기 가격에 다 포함되지만 이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집집마다. 그러니까 총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난사로 죽은 게 608명인데 실제로 매년 총기로 죽는, 난사 총기가 아니라 그냥 총기로 죽는 게 4만 명이 평균. 매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에서, 베트남 전쟁에서 약 10년간 죽은 미군 사망자가 5만 8천 명인데 매년 그냥 총으로 맞아 죽은 애들이 300명이란 말이죠. 4만 명이란 말이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못 고칩니다. 왜? 의회가 포획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만 알고 암기하고 이론만 있으면 해설이 안 되죠. 현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 이론, 자기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실에 대한. 이 문제의식이 없으면 이론을 찾아볼 수도 공부할 수도 없어요. 문제의식에서 이론이 나오고 문제의식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의식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지난 강의에서도 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문재인이 썼던 요 날짜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19년 10월 14일. 19년 10월 14일은 무슨 날인가요? 무슨 날이냐고요? 조국 장관이 사퇴한 날입니다. 스스로 사임했죠. 내가 이제 불쏘시개가 되겠다. 나를 밟고 검찰 개혁을 해라. 나는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가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10월 14일 날 퇴임합니다. 그날 문재인이 청와대 회의에서 그대로 말하고 그 그대로 말한 원고를 자기 페이스북에다 14일 날 썼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이거 뭐 구구절절 뭐 이런 변명도 있고 구구절절 있는데 제가 그냥 제 문재인 페이스북 그냥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4일에 뭐라고 했냐?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두 문장을 골라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얘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 그 두 가치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죠.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맨 처음에 무소불위의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힘을, 권력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국민과 약속하고 그 약속은 지금도 자기가 약속했음을 알고 페이스북에다가 19년 10월 14일 날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공표하죠. 청와대에서.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 그런데 2022년 4월 25일 날 정식으로는 4월 11일인가 그렇답니다. 4월 11일인가 뭐 14일인가. 그런데 4월 25일 날 손석희와 마지막 대담을 하죠. 대담 문재인의 5년 1회 2회로 있는데 내가 그것을 출처를 밝히고 여기 그 유튜브에다 강의 때 쓰려고 그러니까 자꾸 저작권 위반 표시가 나와가지고 내가 진짜 이 JTBC 이것들의 아니 그걸 그냥 인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그걸 뭘 저작권 위반이라고 계속 표시를 하는지 내가 정말 제가 그래서 또 저작권 시비를 붙을까봐 제가 그 중요한 부분만 검찰 개혁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손석희가 묻습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찬성하는지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되잖아. 그게 중요한 국정 과제였다며 19년에. 근데 22년 4월 달에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얼버무려요.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게 얼버무립니다. 이거
따라서 이 타이핑하기도 힘들었어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에요. 원래부터 그 부분을 추진해 왔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든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가지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모든 수사를 강제 수사를 하려면 검찰이 통제를 받아야 하고 아니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하는데 찬성하느냐고 물었잖아. 근데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해요. 게다가 기소권도 역시 검찰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위해서도 당연히 수사의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수사권과 1차적 수사 종결권은 경찰이 가지게 되고 검찰은 보완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세계적인 스탠다드가 되고 상당 부분 법제화가 이루어졌는데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절반 정도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민주당은 그 부분을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양반이. 몰라요 뭔 소리를 하는지.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찬성하느냐고 묻는데 뭔 딴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 손석희가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이렇게 돼도 과거에도 검찰과 경찰이 다툼이 있었을 때 속도 조절, 즉 이루어진 개혁을 안착시켜 가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여전히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분도 계시고 아예 정반대로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하셨던 안착하는 것을 봐가면서 큰 무리 없이 하라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지금 임기 말인데 민주당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하고 또 다른 방향에서 또 물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이 또 딴소리를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의 국면에 끌어들여서 답변을 요구하시면 저로서는 난감해지는 일이고 지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니까 국회의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지요. 계속 딴소리합니다. 이제 이 문재인의 이 손석희가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물어봅니다. 4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에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국회 통과 후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거기서 반대할 이유는 당연히 없으시겠군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또 딴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에는 여러 가지 가정을 담고 있어서 똑부러지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다.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절차 면에서 무리 없이 될 것인지도 봐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손석희가 말을 끊고 절차 면에서 무리 없이 될 것인지도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리 없이 손석희가 다시 그 꼬투리를 잡고 또 질문합니다. 무리 없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 그랬더니 문재인이 그냥 그건 그런 정도로 들어주시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검찰 개혁에 관한 질문은 한마디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합니다. 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그래서 이걸 들려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자꾸 뭡니까? 그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유튜브가 나한테 자꾸 이 통지로 와서 할 수 없이 내가 그냥 이거 딕테이션을 했습니다. 이게. 또 물어봅니다. 손석희는 이제는 이제 확실하게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물어봅니다. 완전히 이제 문재인을 코너로 몰아버리는 거죠. 손석희. 검찰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하지 않았으면 하는 쪽에서는 검찰이 무소불위한 권력 구조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통제 장치나 여러 가지 잠금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아주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 당연히 반발할 거고 그렇다면 그런 반발 사항을 미리 예상해서 통제 장치나 잠금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면서 진행해만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다. 저런 쪽에 자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문재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문재인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도 한참 기다렸다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손석희가 다시 물어요. 뭐라고 묻냐?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문재인이 예, 마찬가지입니다. 딱 끊어버리죠. 그것은 국회의 현안에 개입해서 발언하는 것이니까요 하고 자기가 빠져버립니다. 국회로 모든 걸 밀어버리죠. 놀랍습니다. 손석희는 안 지죠. 그냥 끝까지 물어보면. 그런데 가장 큰 쟁점거리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로 가장 첨예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가 좀 꺼려지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은 또 다른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가야 될 과제인 것은 틀림없고요. 그러나 또 부작용이랄까? 여기서 왜 부작용이 나와? 아니 검찰개혁하면 부작용이 왜 나오지? 부작용이 있으면 그거를 미리 예상할 수 있잖아? 그거를 통제장치, 잠금장치 같은 것으로 딱 꼼짝 못하게 해놓고 조지면 되는 거거든. 누가 그렇게 했어요? 김영삼이 그렇게 했잖아. 하나회 척결할 때 검찰을 척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척결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또 부작용이랄까 국가수사 역량이 훼손된다거나 하는 일을 막으면서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니까요. 입법화 과정에서 국회가 충분히 지혜를 모아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고 빠져버립니다. 국가수사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아.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문제지 지금 검찰에게서. 사람이 먼저라며. 정말 이 문재인 정말 손석희가 또 묻습니다. 제가 그냥 달리 해석하자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되 완수할 것은 완수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랬더니 완전히 딴 개소리를 합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국회의 여야가 이렇게 팽팽하게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물러날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의지랄까 성향까지 감안해서 답해야 하는 이런 부분은 피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나오는데 정말 야비한 인간이죠. 요거를 쇼츠로 만들었어요. 중앙일보에서. 중앙일보는 설사 쇼츠까지 저작권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진 않겠지. 저작권 나오려면 중앙일보 불매운동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그 쇼츠를 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보면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통제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잠금 장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첨예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가 조금 꺼려지십니까? 가야 될 과제인 것은 틀림없고요. 그로 인한 또 그 부작용이랄까, 우리 국가 수사 역량이 훼손된다거나 하는 일이 막아야 되는 것은 다 함께 이루어야 될 과제니까. 네. 문재인 대단한 사람이죠. 끝까지 제대로 답변을 안 합니다.